초기 자본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찾다가 쇼핑 커넥트를 시작했는데 글을 써도 수익이 안 나서 포기해야 하나 고민 중이신가요? 아마 원인을 모르니까 내 블로그 계정이 문제인가? 내가 너무 늦게 시작했나? 이런 생각부터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은 계정 문제가 아니라 초반 세팅 방식에서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쇼핑 커넥트 초보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수익화 핵심 전략 3가지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쇼핑 커넥트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세팅해야 하는지, 왜 지금까지 수익이 안 났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쇼핑 커넥트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상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드라이기 거치대를 판매하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목에 드라이기 거치대 추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키워드가 실제로 얼마나 검색되는지, 그리고 이 키워드로 이미 얼마나 많은 글이 발행되어 있는지 검증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검색량이 너무 큰 키워드는 좋아 보이지만 초보 블로그 입장에서는 안 좋은 키워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색량이 만 단위로 나오는 이런 키워드라면 이미 글을 많이 쓴 블로그, 오래 운영한 블로그, 인플루언서들이 경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초보자인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글을 써도 내 글이 저 위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블록이에요. 스마트 블록은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하나의 검색어에 대해 여러 가지 주제의 블로그로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네이버가 이 사람은 그냥 드라이기 거치대만 찾는 게 아니라 화장대 드라이기 거치대도 궁금해하고 JMW 드라이기 거치대도 궁금해할 것 같다고 판단해서 여러 블로그로 나눠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제목에 그냥 드라이기 거치대라고만 썼다고 해서 무조건 그 검색 결과에 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스마트 블록 안에 들어가려면 그 블록에 맞는 키워드가 제목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블록들이 보인다면 내 글도 그 블록에 맞춰서 제목을 잡거나 아예 경쟁이 덜한 다른 키워드를 골라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검색량이 있는데 누적 발행량이 적은 키워드를 찾는 거예요. 제가 연관 키워드에서 봤을 때 눈에 들어온 키워드는 다이소 드라이기 거치대였습니다. 왜냐면 딱 봐도 검색량 대비 누적 발행량이 적었거든요. 저는 챌린지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이 다이소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라고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다이소 키워드가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키워드가 검색량은 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콘텐츠 발행량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찾아서 제목에 잘 넣어주면 초보 블로그도 상위 노출을 노려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나는 다이소 제품을 파는 게 아닌데 다이소 키워드로 써도 되나? 가능합니다. 대신 글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해요. 예를 들어 다이소 드라이기 거치대는 온라인에서 일시 품절이 자주 된다. 매장에 가도 원하는 제품을 찾기 어렵다. 가격은 저렴한데 내구성이 아쉬워서 결국 더 튼튼한 제품을 다시 사게 됐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판매하려는 상품이 왜 더 나은 선택인지 자연스럽게 설득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로 내 글을 상위 노출시키는 거. 이게 쇼핑 커넥트 수익화의 출발점입니다. 상위 노출이 되어야 사람들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들어와야 링크를 클릭하고, 링크를 클릭해야 판매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키워드 선정을 잘 해줘야 하는 게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상품 선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유명한 상품을 고르는 게 아니라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꼼데 가디건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노출이 잘 되고 조회수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단 한 개도 안 팔렸습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였어요. 첫 번째, 제가 올린 링크의 가격 메리트가 크지 않아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블로그 글 보고 바로 사는 사람 없고요. 당연히 가격 비교를 합니다. 내가 올린 링크보다 다른 곳이 더 저렴하다? 그러면 굳이 제 링크로 살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 상위 노출된 키워드가 구매 의도 키워드가 아니었습니다. 제 꼼데 가디건 글은 꼼데 가디건 보풀 키워드로 노출이 됐어요. 근데 꼼데 가디건 보풀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가디건을 사려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데 보풀이 생겨서 관리 방법을 찾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구매 전에 단점을 확인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에서는 구매 전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쇼핑 커넥트 수익을 내려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살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드라이기 거치대 이런 키워드보다는
화장대 드라이기 거치대, 드라이기 거치대 튼튼한 제품 이런 키워드가 구매 의도와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궁금해서 검색한 건지 이미 살 마음이 있는데 비교하려고 검색한 건지 기존 제품이 불편해서 대체품을 찾는 건지 이런 차이가 판매를 만듭니다. 그래서 상품을 고를 때는 세 가지를 봐야 해요. 실제로 검색하는 상품인가? 내가 상위 노출을 노려볼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가? 내가 올릴 링크 가격이나 구성 면에서 구매할 메리트가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맞아야 판매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의 흐름과 링크 배치입니다. 키워드도 잘 잡았고 상품도 괜찮은 걸 골랐는데 판매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글 자체를 봐야 해요. 초보자들이 또 많이 하는 실수가 처음부터 너무 팔려고만 쓰는 겁니다. 이 제품 너무 좋아요. 무조건 추천해요. 써봤는데 최고예요. 이렇게만 쓰면 어떨까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의심하게 됩니다. 진짜 좋은 건가? 팔려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광고글 아닌가? 특히 쇼핑 커넥트 글은 링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과하게 쓰면 바로 광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진짜 내가 써보고 쓴 후기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 핵심은 솔직함이에요. 좋은 점만 쓰는 게 아니라 별거 아닌 단점도 같이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은 깔끔한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조금 크다. 가격은 다이소보다 비싸지만 확실히 마감은 더 튼튼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제품을 사게 됐는지 써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고민이 있으니까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내 글에서는 그 고민을 먼저 짚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드라이기 거치대 글이라면 드라이기를 매번 화장대 위에 올려두니까 선이 엉킨다. 다이소 제품을 사려고 했는데 매장마다 재고가 없다. 저렴한 제품은 접착력이 약하다는 후기가 많아서 고민됐다. 그래서 여러 제품을 비교하다가 이걸 선택했다. 이런 흐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써보니 어떤 점이 좋았는지 아쉬웠는지 이렇게 이어가면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링크 배치도 중요한데요. 글에 들어가자마자 링크가 보이면 어떨까요? 나는 사람이 쓴 후기를 보려고 들어왔는데 내용도 읽기 전에 바로 구매 링크가 보이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고 싶어질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링크는 거의 글 아래쪽에만 넣는 편입니다. 맨 아래까지 글을 읽은 사람은 이미 제품에 관심이 어느 정도 생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링크를 클릭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세 가지를 듣고 바로 감이 오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실행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속도가 다릅니다. 누군가에겐 너무 쉽게 느껴지는 내용이 누군가에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혼자서 해봤는데 계속 안 된다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쇼핑 커넥트를 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그리고 지금까지 쇼핑 커넥트 챌린지를 8기까지 운영하면서 챌린지원들과 함께 쌓은 데이터와 피드백을 정리해서 쇼핑 커넥트 전자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쇼핑 커넥트 관련된 내용으로만 구성된 전자책은 시중에 따로 판매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A4 기준 약 46페이지 분량으로 초보자가 쇼핑 커넥트 수익화를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핵심만 꾹 눌러 담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쇼핑 커넥트는 링크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키워드로 글을 써야 하는지, 어떤 상품을 골라야 판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흐름으로 글을 써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구매까지 이어지는지 이렇게 실제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초보분들이라도 이 전자책을 보고 충분히 혼자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자책 오픈 기념으로 선착순 10명 한정 블로그 컨설팅도 함께 드립니다. 혼자 쇼핑 커넥트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꼭 와요. 내가 쓴 글이 왜 판매가 안 되는지 모르겠고 키워드는 잘 잡은 것 같은데 왜 상위 노출이 안 되는지, 상위 노출이 되는데 클릭이나 구매로는 왜 이어지지 않는지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은데 어디 물어볼 곳이 없었잖아요. 이 부분을 혼자 계속 고민하면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선착순 10분께 지금까지 챌린지 8기 운영하면서 얻은 데이터와 피드백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 중이신 블로그 상황을 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 작성한 글에서 어떤 부분을 수정하면 좋을지, 판매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1대1 컨설팅으로 한 분 한 분 다 봐드립니다. 단순히 전자책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내 블로그에 맞는 방향까지 같이 잡아드리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전자책 구매자분들께는 기존의 챌린지 수강생분들만 들어올 수 있었던 블로그 꿀팁과 정보 공유 오픈 채팅방에 초대드립니다. 이 방에서는 블로그 수익화와 쇼핑 커넥트 실전 정보, 꿀팁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막히는 순간이 많지만 같은 방향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들어오면 확실히 꾸준히 이어가기가 더 쉬워집니다. 전자책, 1대1 컨설팅, 오픈 채팅방 초대까지 이번 오픈 기념 구성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크몽에서 블로그 전자책을 찾아보니까 가격이 대부분 1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조금 더 저렴한 전자책도 있긴 했습니다. 59,000원짜리 전자책도 있었는데
이 컨설팅을 포함하면 89,000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만든 쇼핑 커넥트 전자책은 정가 3만원에 컨설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챌린지 수강생 전용으로만 운영되던 언제든 질문 가능한 오픈 채팅방 초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자책 오픈 기념 이벤트로 5월 24일까지만 50% 할인해서 15,000원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구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약 10페이지 분량의 무료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내용인지 확인한 뒤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시행착오 겪으면서 쇼핑 커넥트 수익화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착오의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제가 먼저 겪었던 과정을 정리해둔 이 전자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무료 자료 먼저 신청해보세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